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홍준표 씨가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 양반이 올해 운이 좋은지 흉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씨의 이 사주를요, 사주학의 대표적인 이론서인 자평진전에 의해서 이 양반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운이 좋은지 흉한지를 알아보고요. 또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운의 길, 흉을 알아본 다음에 양자를 종합해서 이 양반의 사주가 올해 대선에서 길한지 흉한지를 알아본 다음에 이 양반의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즉 주역계로 변환을 시켜서 올해 주역계에 드러난 이 양반이 대통령 선거에서 길한지 흉한지를 알아보고요. 또 6월 달에 주역계에 나타난 그 운의 길, 흉을 알아보고요. 또 선거 당일에 주역계로서 운의 길, 흉을 알아본 다음에 이 3자를 종합해서 이 양반이 주역에 의하면 올해 대선에서 길한지 흉한지를 알아본 다음에 이 사주에 의한 결론과 주역에 의한 이 결론을 이 양자를 종합해서 올해 이 양반이 대선에서 당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요, 이 양반의 사주를 자평진전 이론에 입각해서 이 양반의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한번 보면요.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요, 이 격이 완성이 됐다. 이른바 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주의 등급이 높다는 얘기죠. 즉 사주의 그릇이 크다. 일명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고 하죠. 반면에요, 이 격국이 이 완성에 이르는 것을 실패를 하면, 즉 그것을 폐격이라고 그러죠. 실패했다고 그래서요. 폐격이 되면은 이 격국의 그릇이 작은 거죠. 사주의 그릇이 작다. 또는 사주가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양반의 사주는요, 을목이 해월달에 태어나서 이른바 인수격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요, 이 양반의 사주를 보면 8글자 중에 이 4글자가 수에 해당하죠.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요, 이 양반 사주에 적합한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을 보면요, 인수격인데,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인수격의 경우도 7개의 유형으로 인수격을 분류를 해서 사주를 분석하라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요, 인수격 중에 인수가 많은 경우에 해당해요. 이렇게 4개나 되죠, 인성이. 인수가 많아서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이 사주 유형이에요. 인수가 중하고 일간이 강하다. 인수격인데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 양자가 이렇게 강할 때는 일간이 자기도 강하기 때문에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격에 있어서 양자가 강하면은 사주가 기운이 유통 또는 소통되지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간을 정관으로 극을 해주든지 이런 경우를 인수가 정관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수 용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관이 없을 때는 식신이나 상관으로 일간의 기운을 설기를 하죠. 설기를 빼주면은 어, 일간이 약간의 그 공간 또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인성의 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기운이 이렇게 유통되기 시작하죠.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일간은 식상을 또 생해서. 그래서 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건 일간이 강한 것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정관으로서 극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걸 설계해주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인수가 왕하면은 재성으로 인성을 재극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양자가 강한데 인수용관이나 식신상관 쓰는 경우는 일간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재성으로 재극인을 하는 경우는 인성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요. 예, 재성으로서 인성을 억제해줘야 좋다는 거죠. 재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인성격에 있어서 재성을 함부로 쓰면은 이른바 탐재 개인이 될 수가 있죠. 재를 탐하다가 인성이 보통 양심이나 도덕을 의미하는데 돈을 추구하다가 양심이나 도덕을 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주 이론에 의해서도 굉장히 흉하게 되죠. 즉, 안 좋은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인수격에 있어서 재성을 사용할 때는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죠. 그걸 자평진전 원문에서는요, 그걸 권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이 권세나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울추를 의미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권도가 나온 출처가 맹자에 나오는데요. 손오곤이라는 사람이 맹자님에게 예, 남녀 수수 불친이면 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즉 남녀가 주고받고를 그, 가깝게 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맹자님이 예, 그것은 예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손오곤이 그러면 형수나 재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수 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다시 맹자에게 물으니까요. 맹자가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일이나 승량이 늑대에 해당합니다. 그런 때는 구하는 것이 권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이 권도라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처신을 하는 것을 권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수격에 있어서 재성을 사용해야 될 때는 인성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성이 약한데 함부로 재성을 써서 개극인을 하면은 이른바 탐재 괴인이 돼서 여기 빈천한 사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천한 사주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요, 우를 볼 때도 자평진전에서는 이 인수격을 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대운이 길한 운인지 흉한 운인지를 판단을 할 때도 그 7개의 유형 각각에 대해서 그 운을 판단하라고 이렇게 집행진정 본문에 써 있습니다. 그랬어요. 요 사주에 해당하는 그 운의 길 흉을 표현한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인수격이 상관이나 식신을 사용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인수격이죠. 그러면은 이 천간 네 글자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격이라 격국용신이죠, 이게. 격국용신과 같은 오행을 천간에서 이 개수 2개를 제외를 하죠. 예. 그리고 또 일간과 같은 오행, 목 오행을 이제 제거를 하죠. 그리고 본이 남은 것이 이 상간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인수격에 있어서 식신이나 상관을 사용하는 사주 유형이 된 경우죠. 이 경우에 그 대운의 길, 흉을 판단하는 그게 써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운은 길하다. 식상운도 좋다는 얘기죠. 인성이 너무 왕에서 문제이니 재성으로서 인성을 극해줘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운은 길하고요. 재성을 생하는 식신이나 상관운도 좋은 운이죠. 길한 운이죠. 그리고요. 정관운은 재앙이 따른대요. 정관운은 재앙이 왜 재앙이 되느냐? 이 상관 경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 경관하면 우유하백단이라 나쁜 일이 100가지 나쁜 일의 그 단초가 마련된다는 거죠. 또 식신으로부터 정관이 극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따른다고 얘기한 거죠. 반면에요. 칠살우는 복이 된다고 했어요. 칠살은 일간을 극하고 일간에게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얘를 관리 통제를 해줘야죠. 관리 통제하는 수단이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일간이 일간이면 상관이 편관과 합을 하죠. 이걸 상관 합살이라고 그러죠. 이런 수단으로 어, 여기 병화로서 이 편관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평진전 원문을 이 사주에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써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식신이나 상관우는 길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또 재성도 길하고 편관도 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성도 길하고 칠살 편관도 길하다. 반면에 정관은 상관 경관되니까 흉하죠. 그리고 인성운은 인성이 이렇게 많아서 문제인데 또 인성운이 오면 좋을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자평진정 원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 비겁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수가 너무 많아서 일간이 이 수의 생을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수 입장에서는 목을 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운이 오면은 받아들일 능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비겁운도 원칙적으로 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씨 사주를 보면은 이런 이 사주가 이 격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골격을 그 프레임워크를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합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원국이 이른바 이 양반의 사주의 그릇이 큰 거죠. 귀격이 됐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개의원을 5번이나 했고 지방자치단체 장을 3번씩이나 했죠. 한 번요. 요 대로 이 양반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양반이 이 경대운에 이렇게 경신이 있으면은 자평진전에서는 이 경신을 통째로 10년 동안 작용한다고 보지 않고요. 천간 5년, 지지 5년으로 봅니다. 경금 5년, 신금 5년으로 보죠. 경대운에 경대운에 그때가 82년인데 그때가 임술년이에요. 이때 그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죠. 이때 경대운은 이게 정관대운인데 흉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법고시에 합격했느냐. 이 사주는 정관이 오면은 아까 흉하다고 한 이유는 상관, 경관, 식신으로 정관이 극을 받기 때문에 이 정관이 좋은 글자, 귀한 글자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정관은 좋은 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인성이 왕한데 더 강하도록, 왕하도록 더 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정관이 흉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이 대운 각각 한 글자마다 원국의 이 8글자에 모두 그 배합을 시켜서 그것을 종합함으로써 그 대운의 길흉을 판단하라. 이렇게 자평진전 원문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경금은 정관운이나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정관운이 좋게 작용하지만 이 홍준표 씨 사주에서는 인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강한 놈을 또 금생수로 생해주니까 이게 흉한 운입니다. 흉한 운을 이 흉한 글자를 이 상관으로 병화로 극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길신이 된 거죠. 그리고요, 82년이 임술년인데 임수는 기신이죠. 나쁜 운이죠. 여기 인성 흉한 운인데 이게 해수에서 임수가 이게 천간으로 올라왔어요. 여기는 실로 왔다가 여기는 허자로 왔어요. 이렇게 허로 왔어요. 그러니까 약화돼서 왔으니까 나쁜 글자가 나쁜 것이 약화돼서 온 거죠. 여기서 나쁘게 오는 것을 이 병화로서 해결을 했으니까 기록이 됐고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성은 약화돼서 허로 왔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술은요, 이게 재성운이 와서 기란 운이 온 거죠.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이 신대운도
원칙적으로 정관대운이라 흉하죠. 근데요, 이 정관이 오면은 얘가 이렇게 사신형을 하죠. 형이라는 것은 대오행으로 봤을 때 목하는 양, 금수는 음인데요. 금수 세력은 방합과 삼합 글자끼리 형을 하는 거죠. 일종의 세력 다툼, 조정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방합의 신자진과 삼합의 사유축, 이게 첫 글자끼리 이게 형을 하죠. 예, 형을 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을축년이 왔어요. 예, 그러면요, 이거는 비겁운인데 비겁은 이게 인성이 왕에서 수를 받을 수 있는 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약해서 이 사주의 문제인데 비겁운이 오면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고요. 축이 오면은 외형상 이제 재성이라 기를 것 같죠. 예. 그런데 얘가 사축 합을 이어서 금으로 바뀝니다. 금으로 바뀌면은 금생수여서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축 합을 해서 금생수를 못하게끔 여기 신금이 사신형을 해가지고 이게 축이 와도 금생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좋게 된 거죠. 그리고요, 축은 축술형을 하죠. 축술형을 해서 축술형을 하면은 자평진전이나 적천수, 천미, 적천수 징의에서는 이게 묘고가 형충으로 열어서 잘 된 게 아니라 좋아져서 잘 된 게 아니라 토끼리의 붕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의 세력이 강화됩니다. 토의 세력이 강화되면 토가 재성이라 제극인을 하는 거죠. 얘가 왕에서 문제인데 토로서 제극인을 해주면 좋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85년에 검사로 임용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사신형을 하고요. 또 축술형을 해서 흉벌에 관련된 직업인 검사가 된 거죠. 그대로 이 사주대로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요. 96년에 이때가 미대운인데요. 미대운은 재성대운이니까 길하죠. 그리고 이 미토가 오면 좋은 게요. 이게 해미 공합을 해서 이 인성을 어, 일간 세력으로 만들어 버려요. 일거의 이 많은 수의 작용을 일간 쪽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주 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그 인성이 많아서 문제인데 미가 오면 해미 공합으로 일간 세력으로 변화시켜요. 이렇게 되면은 겨울에 나무라 조후가 필요하거든요. 화가 필요한데 해미로 바로 목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찬 기운도 상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요, 미가 오면은 또 술미형을 함으로써 토가 왕성하게 됨으로써 토국수를 해줘요. 그 점에서도 좋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 미대운에 이렇게 병자년인데 병화가 오면은 상관이 왔죠. 그래서 길하게 된 거죠. 식상운은 여기 길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아운인데 이게 해미로 이미 이 수들이 목으로 변화된 상황이에요. 전환된 상황이니까 유년에서 이 세운에서 자아가 왔다고 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에 국회의원 당선이 되죠. 그때 초선이 되고 어, 무대운에 무대운은 굉장히 좋죠. 재성운이니까 이 왕성한 수를 제극인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길한 운입니다. 그리고 무토는 자평진전 원문에 고후 강조하다고 그랬어요. 예, 예. 식간은 적천수의 식간론을 그 부록으로 첨부해 놨거든요. 자평진전에서. 즉, 그 이야기는 자평진전에서 심유천 선생도 식간의 이론에 대해서 적천수의 식간 이론을 존중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천수의 식간 이론을 보면은 무토는 기토 대비 고후 강조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고는 높다. 그래서 큰 산 같은 걸 의미하죠. 무토를. 그리고 후,
땅이 흙이 아주 두터운 흙이다. 그리고 약한 흙이 아니라 매우 강하다. 그리고 습하지 않고 건조한 땅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수들을 토국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즉 제극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lun에 해당하죠. 그래서 2001년이 신사년인데요. 신이 오면 칠살은 아까 복이 있다고 그랬죠. 칠살이 오면은 이 상관으로 병신합을 해서 칠살을 통제해서 권력을 얻어오는 상입니다. 그리고 사가 오면은 이 병화가 록을 얻었고요. 그래서 또한 이 사해충을 해가지고 수의 기운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해에 해당하죠. 대운도 윤년운도요. 그래서 2001년에 이 양반이 재선이 되죠. 그리고요, 대운에 이제 오대운인데요. 이때도 식상운이니까 좋죠. 길하죠. 그리고 오가 오면은 옷을 합을 해서 이 식상의 기운을 강화시키고요. 또 옷 속에 이게 기토가 있어서 토의 세력도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합을 하면은 그 화생토할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굉장히 길한 운이죠. 그 오운 중에 2004년이 갑신년인데 이때 갑이 오면은 일간의 이 비겁 세력이니까요. 일간의 힘이 강화되면은 이 수를 흡수를 못 했는데 이제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병화를 생해주니까 식상이 길신인데 이 길신을 생해주니까 좋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신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큰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아까 사신형을 하면은 이게 이제 토의 세력이 간접적이지만 준동하는 게 있어요. 여기 사화 속에 무토가요. 그래서 그 토로서 약하지만 토국수, 즉 제극인을 해주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운에서 좋게 오고요. 유년에서 괜찮게 왔는데 이 지지 한 글자 때문에 나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삼선의 문안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요. 그리고요. 이제 경대운이 오면은 이제 십신대운이 와서 길하죠. 그때도 길한 운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 양반이 무자년인데요. 무토가 오면은 재성운이 왔죠. 재성운이 와서 토국수를 해주죠. 제극인을 해줘서 길한 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가 왔다고 그래도 천간으로부터 이게 개두가 된 상태거든요. 이게. 그래서 강하지가 못해요. 이게 이제 인성이기 때문에 흉한데 별 대세에는 지장이 없죠. 예. 그래서 사선에 당선이 되고요. 2012년에도 이제 이때 정대운인데요. 이때가 2012년이 임진년에 해당해요. 임이 오면은 이 대운이 식신운으로 길한 운인데 정임합으로 이 정화가 작동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때 2012년에 국회의원에 낙선을 합니다. 이때 이게 2012년이 임진년인데 청가는 상반기, 지지는 하반기를 의미하거든요. 유년에서 세운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그것은 정임합으로 대운이 좋게 작용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낙선을 하고요. 반면에 12년에 하반기에 이제 그 선거에 그 보궐선거에 나가죠. 그래서 경남 도지사에 그 당선이 되죠. 당선이 왜 됐느냐? 진이 오면 이게 재성운이라 길하죠. 길한 이유는 이제 진술충을 하죠. 충으로 오면 뭐 개고가 돼서 뭐 그런 게 아니라요. 토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자평진전 이론이죠. 적천수 천묘와 적천수 징이 거기에서도 이게 묘구는 형충으로 고를 열어서 좋다는 논리가 아니라요. 이 토의 기운이 강화돼서 이 토는 재성인데 토국수를 해줘서 이 기신을 극해 줬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경남 도지사에 당선이 되죠. 그리고
이때가 아마 김경수 씨가 대선인가 이게 출마하려고 하다가 사퇴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에 출마를 한 거죠. 홍준표 씨가요. 예, 그리고 김두관 씨가 사퇴했네요. 사퇴해서 홍준표 씨가 그 보궐선거에서 도지사가 됐죠. 그리고 14년에 그때는 이제 사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사에서 5년이니까요. 사운은 상관운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길하죠. 길하고 이제 사해충으로 이게 해수, 인성의 기운이 왕한 것을 왕에서 문제인데 사회충으로 얘네들을 약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대운이 길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요. 유년을 보니까 갑운년이에요. 그래서 갑이 오면은 일간의 힘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이른바 등락개갑을 할 수가 있죠. 을목이 칡넝쿨이나 등나무 넝쿨 같은 건데요. 이게 큰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나무가 꽃을 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대운이 좋은 거고요. 갑운이 좋은 거고 또 오분이 와도 옷을 합을 해서 병화에게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모두 대운과 유년에서 모두 길하게 왔기 때문에 경남 도지사의 재선이 됐죠. 그때. 그리고 2017년도 역시 사대운이에요. 사대운은 길한데 유년을 보니까 정유년이에요. 정운도 이게 식신운이니까 길하죠. 근데 유는 이게 사유 합을 해요. 사유 합을 해가지고 금생수로 이 나쁜 강한 이 수의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쁘게 작용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때 대선에서 문재인 씨하고 붙어서 낙선을 하죠.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대운이 병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상관대운이죠. 그래서 길하죠. 그때 유년을 보니까 이게 경자년이거든요. 이 경금이 오면은 이게 정관을 상관, 경관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나쁘나 이게 인성이 이렇게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 정관은 좋은 측면으로 작용하지를 못해요. 이게 왕성한 인성을 다시 또다시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 병화로서 이 병화가 이 양반의 그 의사이자 역량 능력인데요. 그거로 병화로 병화 상관으로 정관을 극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쁜 작용을 하는 정관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좋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 5선에 당선이 되죠. 예, 그래서 아주 5선까지 했고요. 22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병대운은 좋다고 그랬죠. 여기 상관대운은 길하다고 그랬으니까 병대운이었고요. 임인년이었는데요. 이 유년의 그 모양을 보면은 임수가 여기 지지에 있을 때는 실자로 왔는데 강하게 왔는데 천간으로 허투가 된 거죠. 약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해에는 나쁜 작용을 하는 게 그 약화됐다. 이 상황이 반전됐다는 그 운의 그 운노에서 운의 그 변화 유형으로 보면은 아 이게 올해는 22년에는 인성의 문제가 안 된다. 좋게 작용한다는 그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목이 오면은 인술 합을 하죠. 그리고 이 병화가 식상으로 좋은 작용을 하는데요. 병화의 장생이 되죠. 그래서 이때 대구 시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대운도 유년도 모두 좋게. 예, 지금은 진대운인데요. 이게 23년부터 왔죠. 예, 그러면 이 양반이 올해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는 을 4년이 선거가 열리는 달이 신사월이에요. 신사월 개묘일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이 지는 여기 재성운이죠. 그래서 길하다고 그랬죠. 길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진술충으로 합니다. 충으로 하면은 토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재성이 토인데요. 토로서 이 문제덩어리, 이 병을 제거기인을 해서
토국수를 해서 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길신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대운에서 기라고요. 유년에서도 보면은 을사년이니까요. 을이면은 이 일간의 역량이 강화되면은 힘이 강화되면은 이 수의 생을 받아들일 여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거분도 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길해요. 상화가 오면은 이게 식상이죠. 상관이죠. 길하다고 그랬죠. 여기 식상. 예. 그래서 올 유년운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칠살인데요. 칠살이 오면은 상관으로 합살을 하죠. 그래서 이 양반의 능력으로 권력을 얻어오는 상이에요. 사화는 이제 유년에 올해 을사년에서 사화가 출현된 거죠. 그대로요. 그래서 월도 굉장히 좋아요. 일이 이제 개묘 일인데 이 개수 하나만 이게 인성으로 조금 안 좋죠.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6월 3일도 이 개수가 오전, 묘가 오후예요. 오전만 조금 약화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월 대비 개묘는 30분의 1인데 그 중에 개는 오전이니까 60분의 1이에요. 연 대비 하면은 365분의 1이 개묘인데 이 개수는 365 곱하기 2를 하면은 뭡니까? 360, 73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큰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개수가 사주 원국에 보면은 이렇게 왕지를 깔고 왔다가 이렇게 오면은 이게 생해주는, 물론 자평진전에서는 이거를 이제 개수는 묘가 장생이죠. 그런 거 있으나 하나의 오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묘가 오면은 일간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힘이 생겨서 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좋게 작용한 겁니다. 즉, 대운도, 유년도, 월운도, 일운도 모두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름, 이 양반이 6월 3일에 사주 운을, 그 사주를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보면은 한마디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요. 이 양반의 이 사주를 이제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사주를 한번 보면요. 예, 적천수에서 사주를 보는 방법은 이 오행의 생극재화가 중화를, 즉 중용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보는 방법이 적천수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특정 오행이 강하면 억눌려주고 특정 오행이 약하면 도와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중화를 추려고 하는, 중화에 도달하는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조후용신이니 병약이니 통간이니 모두 이 중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천수의 입각에서 사주를 보는 그 프로세스는요, 이 사주가 조후를 갖추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이렇게 겨울에 나무라 춥죠. 겨울이면 물이 얼어서 수생목을 받기가 불편하죠. 그리고 목이 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땅도 어렵죠. 그래서 이 화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병술씨가 유력한 거죠. 조우를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거죠. 이런 경우 보면은 인성이 이렇게 네 개나 되고 그래서 이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일간이 도리어 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가 많으면 목이 떠버려요. 수다 목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봐서 일간이 신약하면은 인성이나 비겁으로 생을 해주고 일간이 너무 강하면은 식재간으로 기운을 설계해 주든지 일간을 극해줘야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강 신약 헌지를 판단을 하면은 사주 내에서 또는 이 대운에 어떤 글자가 어떤 운이 길하고 좋은 작용을 하고 어떤 글자, 어떤 육신이 나쁜 작용을 하는지 그 희기를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희용기구안이라고 그러죠.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그 논리에 입각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신강신약을 판단하면 이 시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기운들이 예, 혼잡하냐 아니면 청하냐 맑게 왔냐 기운의 청탁을 보는 거죠. 그래서요 기운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 좋은 희신 글자가 자기 역할을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작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작용력이 떨어지는 거죠. 희신이 혼잡되면 좋은 정도가 조금 약화돼서 온다. 반면에 기신은 나쁘게 작용하는 글자니까 혼잡되면은 그 나쁜 정도가 조금 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신은 혼잡되면은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순서로 자평진전에서는 사주를 분석을 하죠. 자평진전이 아니라 이 적천수에서는 이런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사주를 봅니다. 이 사주를 보면요. 조후는 이게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면 인성이 이렇게 네 개 있고 일간은 자기 하나예요. 그럼 인성이 많이 생을 해주니까 강할 것 같은데 수가 너무 많으면 이 나무가 뜬다고 그랬죠. 수다 목보가 돼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적천수 이론에 이런 것을 수다목보가 되면은 이걸 모자멸자 사주라고 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식을 망가뜨린다, 망친다는 얘기죠. 이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관심을 다 받아들일 능력, 역량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간이 약간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어머니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걸 모자, 멸자, 사주라고 그러죠. 이걸 적천수에서는 반국이라고 합니다. 반국은 오행의 생극제화가 이렇게 상생상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수생목을 하는 게 아니라 수가 목을 파괴시키는 쪽이에요. 이게 반국이라고 그러죠. 적천수에서요. 이 모자멸자와 이게 군내신생이라고 하는데요. 일간이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이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자기의 신한, 자기가 극을 하는 게 재성이거든요. 이 재성 입장에서는 자기를 극하는 것이 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재성을 보면 이게 신하예요. 그 임금이 신하의 의지에서 생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신하가 재극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 왕성한 게 약화가 된 거죠. 약화가 되니까 수의 기운이 조금 약화됐으니까 일간이 그때 그걸 받아들일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적천수에서 유명한 이게 군내 신생이라고 그러죠. 임금이 즉 이사주에서는 이제 일간이 신하의 의지에서 생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생극제와의 보통 상생상극에서 어긋나는 거죠. 인성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상태에서는 일간을 생을 거의 못 오는데 얘가 제극인을 제로부터 뚜드러 맞아야 생해줄 수 있대요. 제극인을 당하면 이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멸자와 군내 신생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재성이 있으면은 군내 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으로서 인성을 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재성운이 좋은 거고요.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운이 역시 좋은 거죠. 반면에 모자멸자가 되면은 이 사주 원국에 이렇게 토가 없으면은 재성이 없으면은 모자멸자의 사주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뜻이 너무 강해서 어머니의 뜻에 반하면은 큰일 납니다. 흉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뜻인 이 수운과 이게 비거운이 좋게 되는 거죠. 모자멸자 사주에서. 모자멸자 사주에서 어머니의 뜻을 반한다. 어머니가 인성인데 인성을 극하는 재성운이 왔다. 그럼 매우 매우 흉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이런 재성운에 이 양반이 다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술시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토가 와서 모자멸자가 아니라 군내 신생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에는 이 양반이 이 사주의 그릇이 큰데 그렇다면 반드시 토가 있어서 토옥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양반이 국회의원 5번
지자체 장을 세 번씩이나 헌 양반이죠. 예. 그럼 사주에 시가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토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수가 나쁜 작용을 하죠. 신이죠. 그리고 식상이나 이게 제가 이제 토니까 용신이에요. 그리고 식상은 토를 생해주니까 이게 좋은 작용을 하니까 희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관살은, 에, 이, 예, 구신이라고 그러죠. 즉, 이 기신을 생해주니까, 도와주니까. 그리고 비겁은 한신이라고 접천수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문제가, 이 수가 너무 많아서 일간이 이 수를 받아들일 어머니의 요구사항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비겁 운이 오면은 길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은 이 자평진전의 원리하고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예, 결론이. 그리고 이 사주가 좋은 거는 이렇게 수, 수, 목, 화, 토로 이렇게 상생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접천수에서는 연주 상생이라고 그래요. 구술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실로 잘 깨어져서 서로 상생을 하고 있다. 이걸 접천수에서는 이제 원류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연주 상생이 돼 있고 이 사주는 군내 신생이 돼서 이른바 귀격 사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요. 접천수의 입각에서도 운을 볼 때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본 것과 지금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군내 신생이 됐고 그래서요. 이 결론 식재살 식신이나 재성이나 칠살은 좋고요. 비겁도 좋고 인성하고 정관만 안 좋은 거죠. 정관은 이게 길신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많은 인성을 생해주니까요. 그래서 흉신이니까 흉신을 제압해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왕한데 인성운이 또 오면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요. 이 양반이 이 결론은 자평진전의 결론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정관 대운이 왔는데 이게 나쁜 흉신으로 오죠. 그래서 얘는 극해주에 좋은 거죠. 그래서 상관, 경관해서 제거를 해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때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신금도 정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신형을 하고 여기 축술형을 해서 이때 토국수를 할 수 있고 두 번의 형을 했기 때문에 검사로 임용이 됐다. 그래서 혹자는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모자멸자가 되니까 모자멸자가 되면은 이런 이 식상운이라든지 이 토운이라든지 굉장히 흉한 거예요. 어머니의 뜻에 반하면은 모자멸자 사주에서는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토운이나 식상운에 다 길하다는 얘기는 이 재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용신이 되고 얘가 희신이 됐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 토가 있을 것이다. 재성에. 그래서 혹자는 무인시로 보기도 합니다. 무인시로. 그래서 trung 간으로 무토가 와서 인목에 그 통군을 했죠. 장생을 얻었죠. 근데 무인시라고 보면은 여기 신대운이 정관이 이게 인신충으로 해가지고 무토의 근을 박살내버려요. 그래 보니까 이게 토국수를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검사 임용 받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생이 병술시로 본 것이 이 양반 살아온 이런 때 국회의원 5번 오고 광역 자치단체 장을 3번씩이나 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축술형도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술시에 태어나야 축술형이 일어나서 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시보다는 이 병술씨가 이 양반 국회의원 5번 하고 그 지자체 장 3번 한 거에 더 부합한다. 그래서 병술씨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하고요. 또 17년에 정유년에 이걸 또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사축합을 하는데 사축합을 해서 금으로 바뀌어서 금생수를 해줘서 나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때는 검사 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17년에 그 대선에서 낙선을 했죠. 사유합을 해서 금생수를 해줬기 때문에 안 좋게 돼서 낙선을 한 거거든요. 이때 신금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축합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신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축합으로 금생수를 못 해요. 그래서 좋게 작용을 해서 이때 검사로 임용됐고 또 사신형, 축술형 이 형벌권을 관장하는 그런 권력기관인 검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인시보다는 술시가 술시로 보는 게 훨씬 타당합니다. 네, 나머지가 비슷하고요. 지금 소생이 말씀드린 게 이게 적천수에서도 대운을 볼 때 적천수의 표현상 대운은 원칙적으로 10년을 함께 본다. 그런데 그것은 계도 절각을 파악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 계두가 되면은 이 지지가 약화돼 있거든요. 계두를 당하면은 그런 약화돼 있는 상태에서 천간 5년, 지지 5년을 파악하는 것이 적천수 천미나 적천수 징의의 내용입니다. 이 점은 그 자평진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적천수 이론을 따르면서도 대운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선생님들마다 다양해요. 어떤 분은 10년 통째로, 어떤 분은 5년, 5년, 어떤 분은 천간은 2 내지 3년, 지지는 7 내지 8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적천수 이론을 따르시는 분들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자는 이렇게 묘고는 진술충미는 형이나 충으로 그 묘고를 열어야 좋다. 열어야 묘구에 담겨져 있는 재나 관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 이른바 이 개고대가 형충으로 고를 열으면 고 속에 있는 지장간을 천간으로 올려서 그 지장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암자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형충으로 묘고가 열리면은 천간에 있는 그 실자는 입고가 된다는 거죠. 못 써먹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적천수를 따르면서 이걸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적천수의 내용이 아닙니다. 묘고는 형충을 받아야 좋다는 것은 연애자평이나 명리정 등 그런 데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생이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거는 적천수 천미나 적천수 징의, 즉 설하고 선생이나 임철주 선생 이론을 그냥 스탠다드하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대운을 몇 년으로 볼 것이냐, 설하고 선생이나 임철주 선생은 5년, 5년으로 보는데 여기에도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암자 개고 실자 있고 이걸 받아들이느냐 그 여부도 다양해요. 어떤 선생님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어떤 선생님은 유년에만 받아들이겠다. 세운에만. 어떤 선생님은 대운에도 받아들이겠다. 이게 다양하죠. 결론이. 그리고요. 고고 묘구뿐만 아니라 맹지, 인신사회, 제가 생지라고 그러죠. 생지의 경우 올해 사해충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화 속에 있는 지장간이 충으로 천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극자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이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떤 이론을 주장하고 그걸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선생님들마다 이게 다양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거는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오로지 적천수 천미와 적천수 징의에 기초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드려보면요. 지금 진대운에 와 있고 올해가 을 4년이에요. 그래서 을은 여기 비겁이니까 길하다고 그랬고요. 사는 여기 상관이니까 좋죠. 그리고 진은 아까 진술충을 해서 이게 재성이 활성화돼서 토국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운 자체가 길하다. 유년도 길하고 그 신사월도 길하고 개묘 일을 이 개수 하나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월에
비교해보면 60분의 1이고, 연애 비교해보면, 730분의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묘가 오면 일간이 록을 얻은 거죠. 그리고 또 해묘 합도해죠. 일간이 더 힘이, 이제 이 인성이 이제 일간 세력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적천수의 입각에서 판단을 해보면 길하다고 생각이 돼요. 요 대운도, 유년도, 월도, 선거 당일도 모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이 양반의 올해 대선에서의 사주의 운을 보면은 자평진전 이론의 입각에서 보든 적천수 이론의 입각에서 보든 양자가 모두 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적천수 이론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걸 뭐 충출이니 이 대운에 관한 견해니 이 암자 그 개고 실자 있고 이런 거 모두 인정을 하지 않는 설하고 적천수 천미나 적천수 징의의 입각에서 결론을 내려본 결과 적천수의 입각에서 봐도 길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주는 이 양반 길하다. 이렇게 올해 대선에서 사주는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주를 주역으로 변화를 시켜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한번 보면요. 이 사주를 주역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이 사주에 이 숫자를 부여합니다. 어떤 수를 부여할 것이냐. 대정수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대정수법에 의한 작계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육효 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에 대해서도 소생의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하도락서에 관한 하락 이수를 여기에 적용을 하죠. 이거는요, 이 천간은 이 낙서의 수를 부여를 합니다. 낙서는 후천 8개의 수 또는 문왕 8개의 수라고 하죠. 그리고 지지는요, 이 하도의 수, 즉 선천 8개의 수, 복희 8개의 수를 부여를 해서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요 계를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 평생괴예요. 이 양반은 삼풍교계의 사요가 이 양반의 평생계예요. 이것이 사주로 치면 사주 원국에 해당합니다. 이 원국을 기초로 사주에서도 이 월주에 터잡아서 월주를 기준으로 대운이 이제 산출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평생계를 기초로 사주의 대운에 해당하는 대상계를 도출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대상계죠. 이 양반. 인생 후반부의 계이기도 합니다. 이 대상계를 기초로 올해 연계를 도출을 하고 연계를 기초로 월계를 도출하고 월계 기초로 일계를 도출합니다. 이 모두 이 괴를 어떻게 도출하고 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소생의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올해 이 양반이 대선에서 주역의 입각에서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주역의 입각에서 예측하려면은 올해 연계에 드러난 이 대선에서의 흉을 보고요. 또 월의 기흉, 일의 흉을 보아서 이 3자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야 그것이 주역에 입각하면은 좋다, 나쁘다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양반의 이제 올해 이제 연계를 보면은요. 이 양반은 내산 소가라는 거죠. 약간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요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운데가 몸통이고 양쪽에 이게 날개라고 보여져요. 주역에 보면. 그래서 이건 새의 모양이에요. 새가 날아가는. 그래서요. 올해 25년 연계를 보면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는 이게 그래서 내산 소가거든요. 소가는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얘기는 이 양반 이 괴의 그 오효가 이게 군왕이고 이 괴의 주인이에요. 이게 이제 중용을 얻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죠. 근데 임금 자리에 이게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왔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려면은 바르게 형통함이 계속 되려면은 바르게 해야 이롭다는 거죠.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형통하지도 않은 거죠.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그게 나쁘게 하면은 형통하지 못하는 거죠. 올바르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백성들, 민초들과 더불어 사는 이 민초들을 이롭게 하는 임금이 그런 정치를 선정을 베풀어야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요. 작은 일은 가능한데 큰 일은 할 수가 없다. 이거 올해 상황에 예, 내산 소가가 나오면은 리더십을 큰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일은 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양반이. 그리고요. 또 새가 날아서 날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새 중에 병아리가 갓 부화한 이 소각계 전해가 풍택중부예요. 그거는 어미새가 또는 닭이 그 알을 그걸 잘 부화를 해서 새끼를 품어서 새끼를 낳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각계로 나와서 이 여기서는 닭으로 치면은 병아리에 해당해요. 삐약삐약하는. 그래서 그 병아리가 위로 날르려고 날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로 향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흉하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에서 밑으로 향하는 것은 마땅하고 대길이라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라는 거죠. 너무 욕심을 내서 위로만 가려고 하면은 흉하고 이제 밑으로 사회적 지위나 뭐 이런 거를 왜냐면 갓 부화한 병아리가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겠어요. 위로 못 가요. 그래서요 군자는 이 내산 소각계를 보면은 이제 정치적 리더도 이 군자에 해당하죠. 군자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쳐도 조금 지나쳐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그것은 행동은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 리더는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공손하고 겸손하게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고요. 또 상가에서는 부모님이 상을 당해놓으면 아주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 그건 지나쳐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씀씀이가 아주 근검절약해야 된다. 그런 거는 그렇게 리더가 아주 근검절약하고 그것은 올바른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런 상황에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을 추진하면 안 되는 상황, 작은 일을 해야 되고 사회적 지위를 위로 상향하려고 추진하면 안 되고 밑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낮은 쪽으로. 근데 이 양반이 처해진 게 이제 초유인데요. 이게 나는 날아가는 새이기 때문에 흉하다는 거죠. 나르려고. 즉, 갓 부화한 병아리가 이게 날개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날려고 하겠어요. 날개에 깃털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 향하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 이게 상에 보면은 상전에 보면은 이게 날려가려고 하는 하기 때문에 흉하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갑부화한 병아리인데 얘가 갑부화한 새인데 날개에 깃털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고치겠느냐. 이게 자연의 이치가. 그래서 밑으로 향해야지 위로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승진 더 올라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큰 일을 도모하면은 흉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대통령 올해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 입각해서 보면은 예, 대선에 입각해서 이걸 보면은 큰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역에 의하면 올해 주역 개로 보면 매우 안 좋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흉하다. 병아리가 날려고 하는 건 그 되지도 않는 거다 그건. 그러면 이걸 구제해 줄 방법이 있느냐? 구제책이 없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역계에 의하면 아주 흉하죠. 이게 아주 세게 강하게 흉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양반이 여기 경대운서부터 벼슬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법고시 합격하고 쭉쭉쭉쭉 세상 이치가 이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늘 고관대작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인생에 있어서 별로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거죠. 예, 언젠가 이거에 대한 그 대가 비용을 본인 이 양반이 그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되듯이 어떻게 이 양반은 맨날 그 봄이고 화초들과 좋은 호시적 화양연화가 계속되는 그런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죠. 그 누군가가 일차적으로는 본인이 될 것이고, 뭐, 간접적으로는 뭐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주역은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역의 입각에서 올해의 이 양반의 대선의 그 운을 보면은 아주 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6월을 보면은 이게 화수 미제께예요. 그래서 이게 주역의 64개의 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궤예요. 그래서 미제는 이게 아직 건너지 못했다는 거죠. 일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끝맺음이 안 됐어요. 63번째 수화 기제에서 거기서는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수화 기제께는 일이 마감이 된 거죠. 모두 다 이루어진 거죠. 반면에 그 다음 께인 이 미제께는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처음과 끝, 시종이 아니라요. 종시예요. 주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끝나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게 다시 시작하는 쾌예요. 그 중에 상효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64개의 쾌 중에 가장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주요 효에는 384개의 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 궤를 보면은 양효는 135에 와야 돼요. 음효는 246 짝수에 와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차지한 게 한 글자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뭔가 이게 개방적이고 뭔가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뭔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요. 이게 이제 괴사인데 이 미제는 형통하다. 형통하다고 한 것은 어, 이게 이 괴의 주인에 해당하는 오효가 이게 이제 음효고 중정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용을 얻었기 때문에. 보면요. 작은 여우가 그 용감하게 그 강을 냇가를 이렇게 건너려고 했으나 거의 건넜으나 여우가 꼬리가 젖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함이 없다는 거죠. 유리한 바가 없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군자는 요 개를 보고서 뭘 생각하느냐. 신중하게 사물을 그 변별을 해서 각자 사물에 이게 자기 위치를 찾은 효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자기 자리를 찾아주게끔 이 사물을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주게끔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를 한다는 거죠, 군자는. 그럴 상황에 와 있어요. 이 양반의 그 대선 그 열리는 그 6월 달은요. 그 중에 이제 상구인데요. 이게 이제 요거는 상황이고요. 상구를 보면은 그 믿음으로 그 술을 음주함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술을 한 병만 먹겠다. 즉 정치적 리더가 백성들에게 공약이나 약속을 했으면 백성들이 그걸 믿죠. 술 한 병만 먹겠다 했으면 한 병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하면은 한 병 먹겠다 해서 한 병만 먹으면은 예, 흠이 없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한 병 먹기로 해놓고 공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한 병 먹겠다고 하고 머리가 젖었대요. 이제 술독에 빠진 거죠. 한 병이 아니라 이제 과음을 하면은 즉 공약을 하고 대외적으로 약속을 해서 그 민초들의 그 신뢰를 저버린 거죠. 이게 과음을 한 것이야. 머리가 젖었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믿음 그것을 올바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민초들이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상구는 이게 좋다는 표현입니까? 나쁘다는 표현입니까? 이것은 이 양반이 얼마나 절도 있게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희망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것 같지만 수학 기재기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됐다가 이제 미적계로 넘어오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혼란스럽지만 희망이 있는 거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거죠.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 이호가 어두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양이 득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절제할 것 절제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절제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약속한 바를 술 한 병 먹기로 했으면 한 병만 먹어야 어, 저 양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민주들이 이 양반을 지지해 줄 텐데 그렇게 하면은 흠결이 없는데 한 병 먹기로 해놓고 술독에 빠져버리면은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절제력이 없으면 절도가 없으면은 흉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선의 입각에서 보면은 이게 약속을 지키면 유리한 거고 약속을 저버리면은 그 신뢰를 배반을 하면은 이 양반은 그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6월 주역계가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어요. 절제를 못 하면 흉하게 작용하고 절제를 하면은 희망,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중립적으로 나와서 소생이 이거는 이제 6월이죠. 6월계를 보았는데 5월계 지금이 이제 5월이죠. 이제 신사월이 아니라 경진월 주역계를 보니까요. 내수해계 삼용가가 나왔어요. 그 효사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욕심을 내면은 도적을 불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욕심을 내면 욕심을 안 욕심을 내지 말으라는 거죠. 그게 5월 거고요. 6월에는 이렇게 하기 나름이다. 그거 보면은 지금 그 25년 주역기에서 큰일 하지 마세요. 우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흉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5월은 욕심을 내면은 도둑을 불러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도둑맞는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월은 하기 나름이다. 5월과 6월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인생에 이렇게 맨날 고관대장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3일에 주역기를 한번 보면요. 3일은 이제 천수 손께인데요. 이게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서로 자기 노원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게 소송이 걸린 거예요. 다툰다는 거죠. 이게 송자가 이게 말로써 공평함을 공개적으로 다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임금한테 대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유도 대들려고 그러고 다른 애들도 이 임금을 상대로 싸워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예요. 이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송원요 믿음이 있다. 지금 얘네들이 임금과 힘 세네와 내가 소송으로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임금을 얘가 강력한 애인데 내가 질지도 몰라 무서워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싸우는 것을 소송하는 것을 그만두면은 기라돼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끝내 그 소송을 이어가면 흉화돼요. 이 상황이 그래서 리더십을 행사할 때 끝끝내 그걸 자기 주장을 펼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봐야 되는 거고 만나야 좋고요. 그리고 큰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리더십에. 그래서요. 군자가 이런 손길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리더들은 이 일을 할 때 처음서부터 주도 면밀하게
잘 꼼꼼히 분석을 해서 흐트러짐이 없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이 참여들. 이런 상황인데 예, 선거 당일에 그 17시 전, 오후 5시 전에는 사유고요. 17시 이후로는 이 오유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오유는 17시 이후서부터 선거 다음 날 17시까지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유에서 선거 그 개표가 이미 다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함께 보면요. 사유는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사유는 오유가 임금이고 사유가 대신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총리, 장관 이런 격이죠. 총리나 장관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려고 하다 보니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자기 대신 자리로 호랑지 내리고 그러니까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대통령의 말을 잘 듣고 싸우기로 했던 그런 그 태세를 전환해서 그냥 대신으로서 장관으로 편안하고 바르게 살으면 길하다는 거예요. 길하다. 임금한테 이게 대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이 자기의 본분을 장관으로서 대신으로서 역할을 임금을 보좌하고 임금한테 대들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잃어버릴 게 없다는 거죠. 이건 뭐죠? 사유를 이렇게 보면 이 사유 내용으로 미루어서 이 양반이 1차 컷오프에는 통과가 됐죠. 29일 날인가요? 그게 이제 경선이 또 이루어지죠. 거기서 과반 이상 그 득표자가 나오면 후보로 확정될 것이고 과반 이상이 안 나오면은 다음 달 3일인가요? 이제 결선을 하는 거죠. 1, 2 간에. 아마 그런 거 할 때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 양반은 지금 사유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유에게 자리를 양보해서 자기의 대신 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죠. 즉 경선에서 못 이길 것이다. 그리고 설령 이긴다고 그래도 또 그 한덕수 씨하고 또 단일화 여부 그런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과정에서 주역에 의하면 이길 수 없다. 즉 최종 후보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게 주역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분으로 되돌아가서 임금의 이제 대통령 선거로 오면 최종 그 후보자의 명을 따르는 게 따르도록 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잃어버릴 것도 없다. 대선 당일 이제 17시 이후로는 싸워서 이게 오유니까 굉장히 크게 길어져요. 왜 길었느냐? 주역 최고의 원리인 이 중정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세계 중에서 중용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임금 자리고 오유호는 양이 와야 되는데 양이 왔어요. 그래서 허물이 없게 됐기 때문에 이게 크게 길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 선거에 입각해서 이 3일의 주역을 보면요.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유력 이제 최종 후보의 말을 듣고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길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 잃어버릴 것도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크게 길하다. 꼭 여기서 크게 길하다는 거는 꼭 이 양반이 대통령을 되고 그래야 크게 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인생을 타인과 민초들과 함께 여민동락 해가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도 이게 크게 길한 거죠. 여기 경대원서부터 고관대작을 했으니 여기서 더 하는 게 자연의 이치에 입각해서 보면은 더 이상한 거죠. 이 양반에게는 어떻게 맨날 이 꽃길이 화양연화가 계속됩니까? 자연은 공평한 건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연꾀가 너무나 흉해요. 그리고 6월 주역계는 이게 중립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도 있게 하느냐. 그런데 이게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절제를 어디까지 할지 몰라서 5월 달께를 확인을 해보니까 욕심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을 내는 거, 자기 주장을 하는 거 그 자체가 도둑을 불러온다는. 그래서 자기 뜻도 못 이루고 다 도둑맞게 돼서
그리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게 돼 있다고 했어요. 5월께는. 6월은 이제 절도 있게.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주요 계획에 맞춰서 이 리더십을 행사한다면은 그리고 3일에 원래 자기 본분으로 되돌아가서 유력 그 이제 최종 후보자가 될 사람의 명을 받들고 자기 태세를 전환하는 것이 편안하고 바르게 살고 그게 길한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봐서 주역으로 보면은 이 양반은 1차 컷오프는 통과했으나 2차라고 그럴까요? 약간 최종 그 국힘 후보가 되기에는 주역상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연월 일을 다 보면은 길보다 흉이 더 크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이 대선에서 사주와 주역을 모두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보면요. 이런 경우 사주는 흠잡을 데 없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주역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흉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 어느 정도 그 경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역할을 그 순위 안에는 들겠으나 최종 후보에까지 도달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해도 이 주요 이게 있어서 이제 여야 관계 그 카운터파트와의 그 본선에서 요 6월 3일 거기에서 승리하기는 지금 이 양반의 사주와 주역으로만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선에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제 이 양반의 그 카운터파트가 정해지면 그 양반의 사주와 주역과 또 이 양반의 사주와 주역을 함께 비교 검색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측의 그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 양 당의 그 최종 후보가 이제 결정되지도 않았고 지금 경선을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의 사주와 이 사주를 주역으로 바꿔서 봤을 때 6월 3일에 그 올 대선과 관련해서 이 양반의 그 운을 예측해 본다면 아마 최종 후보까지 가는데 난관이 있을 것이다. 설령 된다 해도 본선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럽게 이 양반 사주와 주역만을 봤을 때 그렇게 예측이 된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